사건의 본질인 트럼프 후보를 암살하려 했던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2시쯤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암살 미수범이 새벽 2시쯤부터 무려 12시간 가까이 숨어서 골프장에 대기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암살 미수범 체포 장면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ake 2 steps to your right. Driver, walk straight back. Keep walking. 검은색 SUV를 타고 무려 순찰차들이 140km 시속으로 쫓고 헬리콥터까지 띄어서 저 암살 미수범을 붙잡았는데 현장에서 일단 무장 상태가 아니었고요. 현장에 모든 총기를 다 놔뒀다고 전해드리죠. 이게 어제까지 내용인데요. 강지연 변호사님. 그런데 여기 보면 불과 400m 거리에서 숲에 숨어 있었다. 네. 12시간 동안 골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사고가 벌어진 것은 15일 오후 1시 반경입니다. 예. 그때 비밀경호국에서 이 용의자를 확인을 한 것인데요. 그때 이제 용의자는 본인이 가지고 왔었던 닛산 SUV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오후 2시 14분경에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용의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새벽 2시경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용의자가 덤불숲에서 한 12시간 정도 몸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지금 저 장소 같은 경우에는 큰 길에도 접해져 있는 상황이고 비밀경호국이 계속적으로 트럼프의 동선을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비밀경호국에 있어서 어떠한 경호 실패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밀경호국의 어떤 경호 실패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본인이 2번이나 총격을 당한 것이 민주당의 바이든과 해리슨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강 변호사님 12시간 대기했으면 뭐 중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뭐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서 대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더 치밀하게 혹은 확신범으로서 무조건 트럼프를 해치했다라는 게 좀 더 저런 정황 증거로 좀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AK 소총뿐만이 아니라 고프로도 같이 있었던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액션 캠코더인데요. 이것은 그 현장에 있어서 광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멀리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K 소총에는 이미 조준경도 다 장착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용의자가 트럼프가 가까이 왔을 때 실제로 총격을 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서 고프로를 통해서 어떤 유튜브 생방송도 가능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수사력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이 용의자가 어떻게 트럼프의 동선을 확인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12시간 동안 계속 몸을 숨기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휴대전화 기록상으로는 12시간 동안 그 인근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트럼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정대인 교수님 어제 저희가 이 생중계도 노린 거 아니냐. 잠시 뒤에 저희가 영상도 보겠지만 이른바 액션캠이라고 불리는 본인이 동선대로 다 찍히는 액션캠, 뭐 유튜브 생중계도 노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물론 뭐 잠시만요. 저희가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자료화면이고 실제로 액션캠을 찍으면 저렇게 1인칭 시점으로 본인이 어떻게 가는지를 저 고스란히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암살범 시점이라면 마치 사격 게임을 하듯이 유튜브에서 시청자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아마 생중계를 준비했던 건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한데 다시 돌아와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화면을 몇 가지 준비했었어요. 소총의 이름, 어제까지만 해도 최악의 살상무기로 꼽히는 AK-47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이건 들여다봐야 돼요. 뭐 SKS 소총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이
총에 조준경까지 달렸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현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뭐 가까이 왔을 때 저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멀리 있을 때 아마 거의 이제 3,400m 안에까지 이제 들어왔다는 것만 이제 저격 직전까지 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예. 그러니까 멀리 있는 상황까지 다 조준할 것까지 다 치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지금 실제로 거의 저격이 지금 뭐 아예 미수가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좀 계획적이었다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프로 액션캠까지 가지고 가서 자기의 행동을 1인칭 시점에서 다 세계에 낱낱이 아마 생중계하려고 하는 혹은 녹화해서 뭐 송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좀 보는데 예. 그랬을 때 아주 좀 지금 비밀경호국에 대해서 그 뭐 트럼프 자체도 어쨌든 비밀경호국이 임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지금 두둔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지금 체포장면 잠깐 보지만 무장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경호국이 6발의 총격을 가했고 도망치기 바빴다고 하지만 현장에 그대로 총기를 놓고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건 아마 좀 다급한 상황이었을 거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암살 시도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자인을 하고 이제 도주를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게 특별히 총까지 챙겨가지고 저 이격이라고 하는 것을 예. 준비한다라기보다도 이 상황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이제 적고 어쨌든 도주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도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예. 경호국 인력들이 저렇게 다수의 인력들이 체포를 하는 상황을 저건 좀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기서 일단 어쨌든 뭐 목숨을 좀 부지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시키는 대로 자기 무장 상태 아닌 것, 온몸을 다 알몸을 드러내면서 상반신 알몸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체포에 좀 응할 수밖에 없었던 제압당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암살 미수범에 대한 여러 추가로 신상이 공개된 게 있는데 이 암살 미수범 작년에 책도 낸 바 있습니다. Our agents will get there first, clear it. He noticed that the rifle was pointed out. Our agents engaged. A witness that came to us and said, hey, I saw the guy running out of the bushes. He jumped into a black Nissan, and I took a picture of the vehicle and the tag. And they spotted the vehicle and pulled it over and detained the guy. 그 어제까지 뭐 바로 1차로 알게 된 정보 중에는 이 암살 미수범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옹호론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과거에 본인 스스로 책을 낸 게 있어요. 이게 그 온라인 사이트에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 적혀 있어서. 라이언 루스. 이란 사과한다. 트럼프 암살할 자유 있고 트럼프는 푸틴 같은 독재 지도자들보다 더 무능하다. 트럼프에 투표하는 어리석은 자들 대통령으로 선출한 책임이 있다. 책에 어느 정도 본인의 가치관, 그게 그릇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은둔형 외톨이, 뭐 외로운 늑대형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형,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 행동한 다음에야 좀 알 수 있을 건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걸 책으로 먼저 내놓고 이란에게 대해서 트럼프를 암살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마치 허가하는 듯한 이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책이 한 291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책인데 예. 여기에 조금 재미있는 대목이 자기를 북한 대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조금 상식적이거나 정상적인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 과대망상이나 자기 이제 좀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저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봤을 때 그리고 실제 행동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도 실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고 뭐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건데 거기서도 조금 기이한 행적으로 약간 그 용병대들 사이에서도 조금 논란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런저런 행동들을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그 암살 시도까지 그 행동들을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주의 사고나 행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외신과 인터뷰를 한 내용까지 사실 있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책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 김진욱 대변인. 과거 주변에서 증언하길 쓰레기와 허풍으로 가득 찬 인물이라고 했고 과거에 김정은을 하와이에 초대하겠다는 얘기 앞서도 잠깐 나왔던 등장인물인데 머스크에 로켓 판매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물론 뭐 이런 것들로 1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말과 그런데 상당히 치밀하게 암살을 준비했다는 건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라이언 루스, 그러니까 지금 용의자인 라이언 루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많은 기행을 좀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 갖다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고 본인의 SNS에다가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런 부분을 올렸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22년도 초에는 우크라이나를 건너가 가지고 예. 본인이 참전 의사를 밝히고 거기에서 마치 본인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 많은 그 신병들을 모집해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이 국토방위부 관계자들이 좀 전에 저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쓰레기와 허풍으로 가득 찬 인물이다 이런 식의 좀 그 비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굉장히 기행을 많이 했던 것들이 지금 좀 전에는 나왔습니다만 뭐 머스크한테 로켓을 판매해라 또는 그 김정은을 하와이로 초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데. 예. 이분의 정신적인 그 감정 부분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과 다르게 또 이렇게 그 치밀하게 12시간씩 한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암살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과연 단독 범행일까 하는 부분들까지도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의 암살 위기를 넘기게 된 트럼프 후보니까 지금 워낙 그 미국 대선판이 초접전, 백중세 양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암살 시도가 어떤 대선의 변수가 될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요. 마지막을 좀 볼까요? 그런데 미국 현지 언론도 분석하기를 정대진 교수님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첫 번째 암살 시도 용의자는 현장에서 직접 바로 사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김문근 체포가 됐고 모르겠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그동안 내뱉어왔기 때문에 어떤 말에 파괴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지난번에 비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다. 이 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암살 시도범이 은둔형 외톨이나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첫 번째 암살 그 시도범이었던 크루스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적인 연관성이 있고 예. 이렇게 트럼프를 암살을 해서 저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 그 조직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이제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그게 밝혀질 수 있을지. 잘은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정황들을 봤을 때 만약 그런 게 나온다면 대선에서 이제 좀 한번 핵폭탄급의 이제 변수가 좀 될 수 있겠죠. 조직적으로 이제 트럼프에게 가해를 가하려고 하는 뭔가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과 연관된 정치적 실체가 있는 예. 조직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뭐 실체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상황은 좀 아닐 걸로 좀 추정은 좀 되고요. 그랬을 때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은. 1차 때는 트럼프가 저격을 당하고 지지자들이 굉장히 결집을 하고 사실 저때 민주당과 바이든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이제 거의 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거의 뭐 대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화당 예, 후보 때. 그렇게 예. 공화당 전당대회까지 치렀는데 한 달 사이에 민주당 상황이 바뀌었죠. 예. 해리스가 다시 후보가 되고 하면서 트럼프가 확장성의 한계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40% 중반대에서 저렇게 지지자들을 모은 거 외에 앞으로 더 이렇게 더 지지자를 결집시키거나 확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번에 2차 총격 이후에 기존의 지지자들의 결집 외에 또 다른 확장세를 좀 보여주지 못한다라면은 이게 11월까지 가는 대선 판도에서 조금 장애가 많겠다라고 하는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죽을 뻔한 이유를 상대인 해리스 후보 탓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얘기.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얘기가 저희 뉴스탑 10, 추석 뉴스탑 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